전국에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거의 한 3주 동안을 유튜브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제서야 아마 4주차가 된 모양입니다. 오늘 칼마르크스의 자본론 비판, 상품 분석 비판에 대한 오늘 7번째 강의, 오늘로서 마르크스 자본론 비판, 특히 상품 분석에 대한 비판 오늘로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들으시고 또 이제 새롭게 우리가 또 다음을 기대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강의의 핵심은 상품의 물신적 성격, 이른바 피티시즘이라는 것입니다. 피티시즘이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 나온 그러한 성적 도착증의 하나죠. 어떤 기호, 예를 들어 갖고 무슨 여성의 어떤 속옷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피티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성적으로 거기에 애착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피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에는 근본적으로 물신적인 성격, 피티시즘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품이 상품으로 존재할 때는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원형, 최초의 생각할 때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동력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노동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두뇌를 막 써야 되고 또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의 머리에서 신경에서 골지나 근육을 움직이고 머슬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의 존엄한 본래의 가치를 그대로 이 사물에 투여해서, 물건에다 투여해서 그 물건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상품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피티시즘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보자면 피티시즘의 정의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 형태, 특히 화폐 형태를 취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로 머티리얼, 원자재가 있죠. 원료, 원자재, 이런 것에다가 인간의 노동을 이제 첨가해서 이게 이제 상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상품으로. 근데 상품은 교환 가치가 있어서 즉시 화폐 형태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 예를 들어 갖고 10,000원짜리가 5만 개가 나왔으면 5억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1만 원짜리가 5만 개를 피스당 5만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화폐로는 5억 원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 자, 이렇게 화폐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은 이제 독자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상품 자체가 독립돼서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일종의 이거를 물환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나 상품이 물활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는 피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르크스의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냐면, 상품 형태의 신비성, 미스테리는, 즉 상품 형태는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 그러니까 노동은 혼자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다 팔 것도 아니고 남하고 이렇게 교환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품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노동이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 생산물 자체의 물질적 성격, 노동물 자체 물질 성격, 즉 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그것이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서 인간의 노동은 사회라는 총체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생산물, 그 속에서 또 인간의 총체적인 노동력의 총합, 그 속에 있어서 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인데요. 이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그게 사회다 그러면 이 사회의 전체적인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생산자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삼성 같은 생산자도 있을 것이고, 그냥 또 이렇게 골방에서 간해 수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촘촘히 얽혀 있는 모든 생산의 총합이 사회입니다. 근데 그 사회의 총노동은 그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들,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품은 어디까지나 물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물건인데, 그 물건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그 세상에 나온 물건 자체가 마치 그 물건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의 총체적 노동이 생산을 해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나와가지고 그것이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갖고 마치 물질적인 그 가치가 사회적 관계의 총합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략을 합니다. 중략하고 거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이제 종교 세계를, 마르크스는 이제 이거를 종교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유를 하는데 상품의 물신적 성격을 이제 종교 세계랑 비교하는데요. 종교 세계에서는 인간 두뇌의 산물들이, 그 마르크스가 생각할 때 신이니 가신이 무슨 천사니 악마니 뭐니 이런 것은 인간 두뇌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립적 인물로 등장해.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볼 때 종교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 신이니 천사니 마귀니 무슨 또는 무슨 그런 귀신이니 또 그리스도니 이런 존재들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립적 인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상이죠. 일종의 가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는데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걸 우리가 가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상호 간에, 그리고 인간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가상이기 때문에 가상 속에서 그냥 서로 관계를 맺고 뭐하든지 간에 그 실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상품 세계에 들어오면은 인간 손으로 만드는 산물들이 그와 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손에서 만들어진 이 물건들은 사실 생명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오면은 마치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나는 물신숭배, 휘티시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르크스의 독특한 이제 표현입니다. 이것은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상품에 달라붙으며 따라서 상품 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 자본론 1권의 최신판 2021년에 나온 책의 93에서 94쪽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이제 물건들 자체가 인간의 노동력의 총화로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이제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면서 이들의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마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한 그 상품의 독특한 타고난 어떠한 그 성격, 이것을 휘티시즘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의 물신적 성격은 왜 일어나느냐? 이거는 왜 어디서 이런 게 일어나느냐? 이걸 살펴보겠어요. 마르크스는 주장하기를 상품들이 서로 가치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가치관계. 여기서 인간 노동의 동질성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그만 그 상품, 큰 상품, 5만 원짜리 상품, 50만 원짜리 상품, 500억짜리 상품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상품이 50만 개가 있으면 50만 개가 다르고 5억 개가 있으면 5억 개가 다른데,
그 가치관계가 이 사회의 총체적인 그러한 노동물의 총합으로 봤을 때는 인간 노동의 본질성, 그러니까 인간 노동의 동질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추상적 인간 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상적 인간 노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아무리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나 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저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의 이 천차만별의 이 차이가 있을지언정 인간이라는 그 어떤 그 노블레스, 고상성, 인간의 본질적인 휴머니즘, 휴머니티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억이고 이 사람은 100이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추상적인 인간 노동의 일반적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르크스는 이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 인간의 능력과 여기에 인간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전문성이나 기술성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본질성, 인간의 휴머니티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나 이 사람의 가치나 같다고 다 이게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이 마르크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이 서로 가치를 맺는 이것 때문에 인간 노동의 동질성이 확보되고 여기서부터 상품의 물신적 성격이 발생한다고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직접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 생산물이 단순히 동질의 인간 노동을 품고 있는 물적 껍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들로 보는 거예요. 인간 노동의 가치를 서로 가치로서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한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상이한 생산물을 교환해서 서로 가치로 등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상이한 생산물이 나오면은 그 생산물 자체는 다 교환되거든요. 근데 교환되는데 그 상품에 교환되는 그 가치로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이한 노동을 인간 노동으로서 동등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이미 아무런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은 다 똑같은 인간 노동의 가치가 거기에 투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상품의 신비한 성격은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가치로 따진다면 여기서 이 가치는 1억이고 이 사람은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리죠. 인간의 기관, 즉 인간의 두뇌, 브레인, 신경, 너브즈, 근육 이런 것 등의 기능에서 오며 인간 노동은 어떤 상황에서 양과 질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화의 입장, 사회주의화 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그 신체적 차이나 능력의 차이, 기술적 차이, 모든 차이를 도외시하고 인간이라는 그 어떤 추상성, 인간성, 인간, 존엄성, 이게 이제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이나 제일 상층부에서 일하는 노동이나 인간의 이 사람들의 가치는 틀릴지 모르지만 이 어떤 그 차이가 심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간성의 노동,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신성성으로 봤을 때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만약 물건이 사회성이 없다면 휘디심도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나 혼자 쓰는데 무슨 휘디심이 필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좀 샤넬백을 무슨 루비똥인가 뭔 똥인가 하는 가방 5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짜리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장에서 파는 만 원 하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치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그 노동, 거기에 들어간 노동의 어떤 신성성은, 노동의 가치는 그런 거를 다 차별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물건을 물신화하는 그런 그 성격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래서 상품의 물신성은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노동력의 화신으로 여기죠. 자기 자신이 생산한 것은 자기 노동력의 화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기 노동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는 노동력 화신이라는 인간 본성이 그래요. 인간 본성이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내면 굉장히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심해요. 이게 이제 심한 경지가 우리가 이제 조각가들을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을 했어요. 이 조각가가. 근데 온갖 심려를 기울여서 인간의 모든 영혼을 기울여서 정말 돌로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 여인의 그걸 보고 조각가가 사랑에 빠집니다. 이게 물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물질적인 그 대상들을 사실은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신성의 기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상품이 일단 생산되고 나면 독자적인 것처럼 존재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동력에 들어가서 인간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여해서 이제 자기의 화신으로 여기고 싶어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품은. 노동자는 거기에서 배제됩니다. 이제 소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상품들과 교환될 수 있는 별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 가치죠. 여기서는 가치가. 자, 이것이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물신적 성격의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물신적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보세요. 상품의 물신화, 즉 피디시즘에서 정점을 이루는 상품의 모순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물신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이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이 정점에 이르르면 물신화가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첫째, 언제 그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이에 갈등에서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가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나타난 걸 보니까 5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사용가치는 자기는 5만 원을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애진작부터 갈등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 노동보다는 인간 노동을 통해서 나타난 상품이 가치로서 존재하고 그 가치를 절대화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저는 이제 absolutization이라고 제 논문에서 썼는데요. 가치를 절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자체는 교환 가치의 담지자, 홀더라고 영어로 표현됩니다. 홀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사용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용 가치는 이제 무시됩니다. 그 상품이 교환 가치로서의 중요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상품의 물신화에서 상품의 모순성은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자, 둘째, 사적인 노동을, 자, 상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자기의 개인적인 노동을 거기다 투여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뭐 예전에 집단 사회에서 무슨 인도나 인디안 뭐 이런 그런 데서들 동양 사회 같은 데 보면 강제 노동 내지는 공동적인 노동으로서의 공적인 노동을 다 투여해 가지고 어떤 뭐 그걸 상품이나 상품보다는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노동의 사회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적인 노동임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노동이 상품이 되면 결국 사회적 노동으로 표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사회적 노동이 구체화된 거예요. 소위
인카네이션 된 겁니다. 그래서 상품 속에서 우리는 단지 필연적인 사회화된 면만을 봅니다. 상품 속에는 사회화된 면만이 보이지 개인의 그 피땀 어린 노력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옛날 가발 공장에서 가발 만들면서 참 라면 먹어 하면서 고통당했던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 12살, 13살, 15살 이런 그 소녀들이 가발 그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노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착취하고 그래서 YH 사태도 났던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것을 본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사회적인 면만을 보고 그 전체적인 이윤의 관점에서 내지는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 속에서 그 카테고리 속에서의 그 노동의 어떤 그런 것만 보지 그 인간의 고귀한 물론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적 시각입니다. 어찌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적 노동은 전적으로 무시되는 거죠. 여기에서 상품의 물신화의 정점을 이루는 상품의 모순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유용 노동. 상품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유용 노동이었습니다. 이건 개별자를 말하는 것이죠. 개별자들이 구체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하는데 이게 추상적 일반 노동으로 전환됩니다. 추상적 일반 노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을 총체적인 인간성 우선 또는 인간 존중이라는 전체적인 사회의 구조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고귀한 존재, 고상한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노동의 신성성을, 노동의 사회화를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 일반 노동으로 전환하면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상품의 물신화에서 정점을 이루는 상품의 모순성이 나타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회 경제적 체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 노동의 궁극적인 절대화를 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 일반 노동은 이제 어찌 본다면 무시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구체적 유용한 노동은 단 하나의 목표인 이익, 프로핏이죠. 이것과 동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체적 유용한 노동을 중시하고 거기에서 그것이 목표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만들려다 보니 이제 상품을 물신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 상품은 나중에 와서 의인화됩니다. 상품은 세상에 나오면 사람처럼 퍼스니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품은 살아서 상품 세계 속에서 살아서 자기의 입지를 가지고 교환 가치의 담지자로서 절대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거기에서 이제 특히 노동자들은 거기에서 만들 때는 자기네들의 구체 노동을 거기다 투여했지만 사적인 노동은 사회화됨으로써 너의 임금값은 시간당 9,800 얼마다. 이렇게 사회화되면서 구체적인 노동은 가치가 사회화되고 그제 인간은 그 노동을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업화의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커머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화된 인간의 노동은 이제 인간 자신이 그 노동을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품의 절대화가 일어나고요. 노동자의 소외가 나타납니다. 노동자는 그 상품의 주인이 아닙니다. 만들 순간까지는 절대적인 자기의 인간의 신성성을 투여했겠지만 태어난 상품은 절대화되고 노동자는 소외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중시되다 보니까 인간이 경시됩니다. 그래서 인간 경시의 사상, 돈을 중시. 이거는 이제 화폐거든요. 화폐화되면서 이제 만모니즘이 나타나는 것이죠. 화폐의 물신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의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예요? 결국은 돈의 신이 되는 것이죠. 돈의 신화. 돈이 이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말기적 증상, 인간 사회의 유물화, 인간성의 상실, 이러한
상품 생산 사회의 문제점을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측면에서 상품 분석에 대한 대단히 예리한 그러한 사상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분석하지 못한 상품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생산에 따르는 가치가 노동에 국한되어 있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은 물론 그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체계를 부르주아 경제라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의 노동 절대화가 인간성에 대한 신성화 또 사회화되는데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끌고 가는데 이론으로선 적합했을지 모르나 마르크스의 사상은 여러 측면에서 오늘도 분석하고 또 그것을 비판하고 다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학적 철학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지성인들이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 비판 상품 분석편을 끝내고 이제 저는 올해 지금 거의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이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느라고 우리 민족 역사, 민족 사상 및 문화, 한민족 통일론 이 세 분야에서 혼자서 거의 해왔습니다. 저희 물론 아직 사단법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될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콘텐츠를 개발하고 함께 강의를 해서 다양한 그러한 사상을 이제 전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일단 함독일 TV의 이 강좌는 오늘로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집단적으로 어떻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으나 저 개인이 여러분들에게 1년간 어찌 본다면 큰 도움도 못 드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용서들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계획이나 안이 있거나 또는 좋은 강의가 있으시면 기꺼이 함께 참여하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2달 좀 남짓한 기간 동안 올해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정말 새로운 2023년에는 더욱더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그 가정의 평강과 함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정말 영적 또 신체적 강건함과 더불어 만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원드리며 축원드리며 오늘의 강좌 또 올해 강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